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한 남자 포마입니다. 지금 여기는 인도 찬디가르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히말라야 오디세이 2025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히말라야 오디세이는 로얄 엔필드가 운영하는 히말라야 라이딩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길고 가장 빡센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25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600km를 달리게 되고요. 무려 18일 동안 라이딩을 계속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제가 가볼 곳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곳, 그래서 통신조차 할 수 없는 곳부터 바이크로 갈 수 있는,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가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사실 이번 영상을 지금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결정을 정말 오래 걸려서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이 라이딩을, 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완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원래 오프로드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온로드 타는 것만 해도 충분한 바이크의 재미를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오프로드를 타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타본 적도 없고 아직은 도전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저조차도 이런 히말라야 오디세이에 도전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목적 자체가 사실 히말라야라는 게 라이더들한테 로망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좀 무모한 도전처럼 비춰주기도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도전을 하면서 괜히 했나? 내가 좀 무리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부딪혀 보고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를 탄다면은 한 번쯤 히말라야 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오늘이 바로 대망의 두 번째 날입니다. 제가 오프로드 교육을 받는 두 번째 날, 더텐파크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오프로드 교육장으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인 교육장에 가서 한번 오프로드 교육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더텐파크. 이날이 사실상 제가 모래를 밟아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짧게 하도록 하고요. 저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미 안전장비를 모두 갖추고 주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비가 전혀 없으신 경우라면 이 더트앤파크 자체적으로 거의 모든 장비에 대한 대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몸만 와도 경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더트앤파크에는 정말 여러 가지 레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이날 정말 영광스럽게도 1대1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바이크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간단하게 배운 것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6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때 생각보다 긴 시간이 이론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로틀을 잡는 방법, 그리고 그 스로틀을 돌리는 방법, 발목을 사용하는 방법, 스탠딩을 했을 때의 기본 자세 등 이 바이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의 3시간 동안 약간의 심리무장 같은 시간을 지나서 이 주행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대표님의 뒤를 따라서 모래 위에서 가속, 감속하는 느낌을 느껴보고 이때 무게중심을 적절하게 이동하는 것을 연습해보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스로틀을 최대한 부드럽게 조작하면서 바이크를 이동시키기 전에 미리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을 연습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모래 위에서의 움직임 자체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바탕으로 이 더트앤파크 내부를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는데요. 가벼운 언덕을 오르내려 보기도 하고 타이어 위를 가로질러 보기도 하고 조금씩 더 높은 언덕을 올라가 보기도 하면서 감각을 좀 더 익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진짜 마음대로 안 돼요. 스로틀을 돌리는 그 동작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집중 제발. 왜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지? 다리로
발로 잡고 한 15분 정도 감각을 익힌 후에 아주 가벼운 산을 타보는 것으로 1일차 연습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아직 몇 분 타지도 않았는데 이미 눈은 다 풀려버렸죠? 이렇게 동태눈깔로 타다가 결국 빠뜨려버렸습니다. 잠깐 본업하러 왔습니다. 오늘 유튜버 본업을 하러 스튜디오에 왔고요. 오늘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액션캠 바이크라는 이름의 블랙박스를 런칭하는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방송하러 왔고요. 여기 오기 전에 아까 병원에 들려서 이 24시간 동안 심장을 검사하는 기계를 붙이고 왔습니다. 티가 나나요? 이렇게 내리면 티 나던데. 이것도 히말라야를 가기 위한 나의 심혈관에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중에 하나고요. 어제는 심전도 검사를 했고 오늘은 이 검사를 하고 내일은 운동부하 검사랑 심장 초음파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까지 해서 문제 없으면 히말라야 가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히말라야에 가기 위한 필수 준비 모두 마치는데 검사비만 대략 40만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동부하 검사라는 걸 태어나 처음 해봤는데 이거 진짜 엄청 힘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히말라야 갈 수 있겠어요. 오프로드 연습 3일차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좁은 공간에 펜스를 설치하고 가속, 감속에 따른 바이크의 기울어짐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을 위주로 연습하였습니다. 바이크의 가속력과 직진성에 대한 연관성을 몸에 익히는 작업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오프로드를 타는데 정말 근본적인 훈련이라는 느낌이라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히말라야 가기 전 미리 느껴본 오프로드 감각에 대한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래 바닥을 달려본 건 대략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정말 히말라야 가도 되나? 인천공항.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조금은 얼렁뚱땅한 것 같지만 히말라야 오디세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이동해 볼 건데요.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히말라야 오디세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렌필드 인도에서 진행하는 라이딩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어드벤처, 디스커버리, 트레이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드벤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고 비용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약 2,00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투어 중에 오디세이라는 이름이 붙은 투어는 말 그대로 긴 모험, 장기간의 여행을 뜻합니다. 약 18일간의 일정으로 총 주행거리는 약 2,600km를 달리게 되는데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머드와 모래가 있는 환경이고 비와 추위로 인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로, 얼마 전까지는 가장 높은 도로였던 움링라, 레와 마날리를 이어주는 고속도로로 주변의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 사르쿠, 티베트의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 고산의 마을 잔스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마을, 오로지 자동차로만 문명이 연결된 곳 스피티밸리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떠나 보시죠. 아니,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잡아주면 어떡하냐. 미친듯이 뛰어서 탔습니다. 탔는데 짐 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예 제 다리 밑에도 짐이 있고 헬멧을 껴안고 있어요. 이렇게 찍어도 되나 이거? 멋있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가방이 안 왔어요. But one bag is here, right? No. Both bags are not here. Two bags, Yeah, all two is bags. not here. Yeah. Oh my gosh.
평소에 재수가 없으신 편이신가요? 재수가 없는 편이겠죠. 그렇게 짐이 않았습니다. 가방에 핸드 캐리하는 가방에 원래 그래서 팬티하고 양말하고 이런 거 챙기셨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운이 없으신 편인가요? 아주요. 예스. 한번 중인데 이거 실화냐? 지금 한 9시인데 너무 더워요, 정말. 쪄 죽을 것 같아. 여기 10시 20분이에요 지금. 10시 20분이에요? 와. 그럼 우리 저기서 1시간 동안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넘게 미쳤나 보다. 넘게 기다렸다 그러죠. 아이고야. 기사님께서 말을 많이 걸어주시는데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영어인데 안 들려요. 우와 시원해. 이것이 바로 문명의 이기 아니겠습니까? 야. 이렇게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와서 바로 호텔로 갔습니다. 뭐 어디 들리고 말고 뭐 그럴 정신도 없었어요. 바로 갔습니다. 왔어. 저희는 105호입니다. 커플룸이죠. 같이 잡니다. 오늘 처음 본 사이지만 잠을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따단. 오 예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잖아. 냄새는 별로 좋지 않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여기에 캐리어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캐리어는 없지만 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빨리 씻고요. 오늘은 그냥 얼른 정리하고 얼른 자고 내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없지만 내일은 있으니까 준비해야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공항에 있는 뉴델리에서 이번 오디세이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찬디가르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어제 도착하지 않은 짐을 기다렸다가 바로 택시로 출발했는데요. 약 5시간 정도 걸려서 찬디가르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나. 2마리였어. 원래 원숭이는 눈을 쳐다보면 네. 공격이에요?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와 하길래 내가 눈 쳐다보고 와. 네, 지금 찬디가르 호텔에서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로렌필드의 이 히말라야 오디세이에 참가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내가 히말라야 오디세이에 정석적으로 참가한다고 하면은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내 방을 배정받는 단계.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들 모여가지고 방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방을 줄까? 방 너무 좋은데, 너무 예쁜데. 이렇게 예쁜데 싱글베드라니. 이번에도 나 기자님과 저는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원베드였습니다. 아니 2인 1실은 알겠는데 원베드는 선 넘었잖아. 빠르게 엑스트라베드 요청을 했고요. 기다리면서 라이딩 전에 해야 할 것들을 처리했습니다. 장비 검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디세이. 안전장비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보험은 잘 가입을 했는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일종의 검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약간 학생 때 숙제 검사 받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둘 다 문제 없이 통과했고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휴식, 내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라이딩 전에 안전교육과 전체 코스에 대한 설명 등 오디세이의 출발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안내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루하실 내용이라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출발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가시죠.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날이거든요. 이제 첫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출발 준비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승려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인도, 특히 히말라야 지역에서 안전을 기원하는 이 깃발 많이 보셨죠? 현지어로 룽따라고 부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넘어온 문화인데 이 깃발이 바람에 날리면서 기도가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룽따 하나 묶어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인도 라이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아주 스무스하죠? 비가 오긴 하지만 물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도심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을 시작해서 마날리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0km니까 결코 짧지 않거든요. 이렇게 비 오는 날씨 280km, 260km면 꽤 길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 짧지 않기 때문에 바이크 선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히말라야가 진짜 편하기 때문에 저를 아주 편안하게 끝까지 인도해 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오히려 랠리 바이크나 듀얼 스포츠 바이크보다 저는 사실 이 히말라얀 같은 바이크를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딱 맞는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 너무 좋아. 이 해외에서 바이크 타는 이 기분은 정말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찍는 사실 가장 큰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니다. 이런 나도 한다. 나보다 더 바이크 잘 타고 오프로드 경험도 있고 그러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겁먹지 마라.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마날리까지 쭉 가면서 중간중간 이벤트를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찬디가르 메리어트 호텔을 출발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길이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찬디가르라는 지역 자체가 약간 신도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약간 그냥 일산, 남양주 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야 진짜 지긴다 지겨. 달릴만 난다 정말. 근데 재밌다. 비 올 때 이렇게 달리니까 이렇게 못 멈추고 달리는 것도 맛이 있네. 왠지 인도 라이딩에서 나와야 할 것만 같은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와우 fantastic 야우 와우. 이런 그림이 왜 안 나오나 했죠? 야 진짜 장난 아니다. 그죠? 와, 이야, 이렇게 부셔진다고? 근데 장관이다. 와, 이거 강물이 거의 무슨 인공 파도 풀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첫날이라니! 이게 첫날 라이딩이라니! 가장 쉬운 라이딩이라니! 몸풀기라니!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하하하, 이거 참 대단하구만. 와 대박. 우와 도강이다 도강. 야 이건 진짜 심하다. 우와 야 이거 진짜 어디까지 가. 우와 이야 오로로로로 리어 브레이크를 밟고 싶은데 리어 브레이크를 밟으면 발이 당겨요.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와 미쳤어.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우와 살려줘 정말. 와 이거 대박. 우리랑 같이 내려와. 우와 이럴 때는 발을 들면 안 됩니다. 우리랑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필요하면 밟아줘야 돼요. 와 대박. 진짜 대박이다 이건. 우와 이거 카메라를 낄 수가 없네. 우와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정말. 그렇게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낙석으로 인한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저기서 돌이 떨어졌어요.
진짜 세게. 또 떨어져, 또 떨어진다. 저거 근데 다음 거는 작았죠? 쇼. 떨어지고 있어. 우와, 막 떨어져, 이제. 점점 더 떨어지는데? 거의 약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지나갔는데요. 뒤에 자동차 대기줄 좀 보세요. 오토바이라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엄청난 비와 파손된 도로를 주파하는 주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였던 건 이런 환경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게 이상하게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그런 건지 타면 탈수록 약간의 쾌감도 느껴지고 약간의 성취감도 느껴지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한의 터널. 예전에는 찬디가르에서 마닐라로 들어가려면 수많은 산을 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터널로 단결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개입니다. 각각의 터널 자체의 길이도 엄청나게 길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통과해야 했습니다. 와, 지금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갑자기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와, 뷰 미쳤다, 진짜 이거. 세계일주에서 기안84가 그 주행할 때 실드 안 내리고 주행하면서 나는 풍경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선글라스 안 낄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정말 보고 싶어서 벗었어요. 보고 싶어서 열었어요, 실드를.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알프스 산맥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거보다 예쁠까? 와, 진짜 멋있다. 와, 정말 대박이다, 대박.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화면에 갖다 떼다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와, 정말 멋있네요. 정말 최고입니다. 와, 미쳤다. 아니 이게 그리고 길을 뚫고 나와서 딱 갑자기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더 극적이네. 그 드라마 같네. 와, 진짜 멋있다. 와. 그렇게 좋아진 날씨를 즐기며 주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길거리의 흔한 식당에 멈춰섰습니다. 진짜 멋있다. 미쳤다. 아니 그냥 이게 약간 그냥 진짜 CG 같아요. 와. 지금 여긴 무슨 유명한 그런 관광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있는 소도시래요. 근데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그냥 동네 길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원하는 메뉴를 골라서 얘기를 해주면 되나봐요. 아까 보니까 700루피 안에서 원하는 메뉴를 골라서 이야기하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냥 저기 있는 친구한테 너 뭐 먹었어? 해서 물어봐서 자기 베지터블 샌드위치 먹었대요. 그래서 나도 같은 걸로 해줘 하고 그냥 그렇게 끝냈습니다. 이게 메뉴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자,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마날리로 다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대열 없이 그냥 자유롭게 가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정말. 여기는 그냥 일단 뷰가 미쳤어요. 너무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시골 마을이다 이거잖아, 그지? 가보자. 와, 진짜 예쁘다. 소가 기다린다. 소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갈게. 고마워. 마날리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더 약간 휴양지 느낌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지역마다 느낌이 다르지? 여기만 해도 벌써 되게 여유롭죠? 느낌이. 산이 여전히 끊임없이 쫙 이어져 있고 그 앞으로 약간 유럽풍의 느낌이 나는 이 건물이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유럽풍 좀 에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 세모지붕 저런 게 약간 북유럽 느낌? 세모 모양의 나무집이 약간 북유럽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거랑 저 산세가 딱 어우러지면서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날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날리는 인도 안에 작은 유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여름에도 공기가 시원하고 서늘해서 히말라야의 공기를 맛보며 휴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말 좋은 피서지죠. 뉴 마날리와 올드 마날리로 지역이 나눠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저희는 올드 마날리에서 머물렀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올드 마날리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로데오 거리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내려가 보진 못해서 그냥 이렇게 스쳐서만 봤는데요. 편집하면서 보니까 한번 내려가 볼 걸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가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바논 리조트라는 곳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곳입니다. 외관 자체도 예쁘고 조용하고 공간도 널찍해서 정말 편하게 휴식을 했습니다. 가격은 보통 하루에 1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방 짱 좋아. 지금 마날리 홈스테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 아까 보여드렸죠?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왔는데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이렇게 공간 나눠져 있고 왕 베드가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저랑 나 기자님이랑 둘 다 코를 골아가지고 둘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잘 돼 있다고? 너무 좋다. 이거면 됐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지금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다. 진짜 마음에 든다. 너무 좋다. 레스토랑. 와우, 끓이밍. 그냥 그거부터 그냥 탈 거랑 비교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맛있네. 이거 뭐? 꾸이면의 과자 버전. 베지터블 버전. 얘도 짜긴 짜구나. 근데 그 짠맛이 되게 맛있다 이거는. 이게 원래 맛인가? 맛있다. 스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포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맛있다 이것도. 어포 아닐 거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아, 성공이다. 여기가 입맛에 훨씬 맞다 진짜. 여러분 인도를 처음 오시면 마날리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그동안 계속 입맛에 안 맞았거든요. 처음으로 너무 괜찮아요. 근데 뭐 요리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는 뭐 이게 제가 좋아하던 그 난이네요. 와, 이게 한국에서 먹던 난 맛이에요. 야, 20분? 그동안 델리에서 먹었던 나는 달랐어. 나도 괜찮았는데 다. 그래요? 근데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먹던 나는 아니었잖아요. 한국에서 잘 안 먹어서. 아, 저는 난을 진짜 좋아해요. 난만 사서 먹어요. 난만 아무것도 안 찍고. 그 정도로 난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서 인도 온다 그래서 난을 엄청 기대하고 와서 첫날 호텔에서 먹었잖아요. 실망을 너무 했단 말이에요 진짜. 아, 이게 진짜 인도 난인가? 내가 그동안 먹은 거는 그냥 인스턴트 가짠가? 여기 있네. 이 진짜 여기 있네. 아, 네, 이제 오늘 4일차 일정입니다. 라이딩으로 치면 이틀차 일정이고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마날리에 있는 숙소에서 오늘은 지스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스파까지 95km. 오늘 좀 가벼운 라이딩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가 많죠. 오늘 좀 비교적 가벼운 라이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고도를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좀 쉽게 쉬면서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하고요. 오늘 로렌필드에 딜러점을 하나 들려서 경험을 좀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을 오늘 간다고 합니다. 아까 9.1km인가? 아무튼 뭐 세상에서 가장 길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오늘 이동을 좀 사부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는 안 올 것 같아요. 가시죠. 오늘의 라이딩이 시작이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지. 정말 이놈의 우측 주행. 이게 안 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는데 혼자 가려면 어렵네, 헷갈리네. 지금 그 동네에 있던 호텔 존을 빠져나오자마자 이렇게 약간 좀 번화한 곳들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진짜 많다, 정말. 여기가 그래도 좀 잘 사는 동네인 것 같아요. 로열필드가 진짜 많이 보이고 간혹 트라이언프도 한두 대씩 보이고요. 뭔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휴양지 같은 건가, 마날리? 좀 찾아봐야겠어. 사실 어젯밤에 잘 때 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기절했어요. 그냥 9시인가? 데이터 옮기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기절해 있더라고. 와, 이렇게 무너졌구나, 길이. 와, 대박. 이런 것도 싱크홀인가? 와, 장난 아니다. 야, 이걸 멋있다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어제부터 계속 발견하면서 내가 말을 할 때 이게 이 단어가 맞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단어가 맞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야, 진짜 멋있다. 근데 이국적이고 멋있고 한데 이걸 멋있다고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약간 이분들한테는 삶의 불편이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이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이국적인 풍경처럼 보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이국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비도 안 오고.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이 마나리가 이미 2000m가 좀 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스파까지 가면서 계속 고도는 올라갈 예정이고요. 도착하고 나면은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물 많이 마시고 오줌 많이 싸고 그렇게 해서 몸 안에 기압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내장의 상태가, 내장이라고 하는 게 맞나? 장기의 상태가 좀 좋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기압이라도 좀 최대한 잘 맞춰주기 위해서 물을 최대한 많이 마시고 최대한 오줌을 좀 많이 싸는 그런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죠? 난 저게 이렇게 멋있어. 저 구름 낀 산, 저 구름 이렇게 넘어가는 저 모습. 아, 진짜 멋있다, 정말. 우후! 와, 미쳤다. 이런 거지. 이런 걸 나는 너무 미쳤고 너무 좀 익사이팅한데 내가 이걸 익사이팅하게 즐겨도 되는가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너무 멋있는데 이 길이 지금? 진짜로? 와, 최고 최고. 와, 씨, 너무 멋있어. 이럴 때 시선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나 자꾸 시선을 뺏긴다. 진짜 멋있다. 이거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길을 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물론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주거든요.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되는데 이게 못 가겠어?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와, 진짜. 진짜 최고다. 진짜 멋있다. 와. 이거 꼰대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저 한국 돌아가면은 이런 얘기를 꼭 남들한테 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탄다 그랬으면 히말라야존을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안 되는데 말이야. 방금 껐는데. 튈 수밖에 없게 또 나왔죠? 여기가 뭔가 도심과 도심을 이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씨. 더 좋은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진짜 표현이 안 돼요.
마이 갓. 귀여워. 아, 저렇게 귀엽게 앉아있어. 아, 진짜. 이 빵빵 하는 거는 비켜 이게 아니라 나 이 코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차선 안 지키고 다들 오기 때문에 앞에 사람 있어 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빵빵거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 뭐 궁궐 같지 않아요? 진짜? 아, 스쿨이래, 스쿨. 스쿨조차 예쁘다, 스쿨조차. 아, 이런데 어떻게 끄냐고, 카메라를! 이게 원래 저렇게 폭포가 내려오는 도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도로인데, 와, 진짜 미쳤다. 린도. 아름답다, 린도. 드디어 마주한 세상에서 가장 긴 터널 아탈 터널입니다.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는 건 구름 때문인데요. 이 터널 자체가 해발 3,0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야가 가려지는 일이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이 터널은 마날리에서 라다크를 이어주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존의 길이었던 로탕 패스는 1년 중 절반 이상이 눈으로 막혀 있어서 이용할 수 없었고 말 그대로 산을 넘어야 해서 6시간 이상의 험로 라이딩을 해야 지날 수 있죠. 그런데 아탈 터널은 그 긴 거리를 약 9km 정도의 길이로 줄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길이 뚫린 후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보이는 뷰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는 황무지의 모래밭이었던 주변 환경이 갑자기 초록색 풀밭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는데요. 이때 정말 아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왔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뷰가 나왔습니다. 와, 절대 멈추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멈추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와, 저 알프스가 이거보다 예쁜가? 진짜로? 믿을 수가 없는걸? 여기 진짜 미쳤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풍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여기 너무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뷰는 진짜 놓치고 싶지 않다. 정말 더 담고 싶다. 여기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니까 출발해 보시죠. 보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쁘다. 와, 야, 이씨,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와, so nice. 진짜 죽음이에요, 죽음. 와, 진짜 아름답다. 와, 짜. 와, 시작됩니다. 인도에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정도면 뭐 포장도로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죽인다. 씨.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로. 와.
관광 경유지인 로얄앤필드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스 클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날리에서 지스파로 가는 중간에 있고요. 뷰가 미친 곳입니다. 그냥 흔한 뒷마당, 흔한 정비받으러 가는 길. 와, 미쳤습니다 진짜. 어떻게 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다 예뻐, 진짜 다 예뻐요. 모든 곳이 다 예뻐. 말을 할 수가 없어. 여기 뷰 정말 예쁘죠? 우리나라로 치면 로렌필드의 작은 지역 협력점 같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 클럽 비스무리한 세팅이 있어서 라이더들을 위한 놀이 겸 휴식 시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실제로 쇼룸도 조그맣게 있고 AS도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와가지고 지금 메뉴를 시켰습니다. 에그 프라이드 누들을 시켜서 지금 주문이 아닌데요? 들어갔고, 뭐라 뭐야? 에그 볶음밥, 계란 볶음밥을 시켜가지고 네, 지금 들어갔고요. 아닌데 아니 나 말은 바로 해야지. 나 정신병 걸렸나? 뭐야? 왜 이래? 될때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지금 과자가 있는데 사이즈 좀 보세요. 아 이게 그 지스토 채워놓은 게 그 보도가 있으니까 큰 것 같아. 맞아요. 마치 우리 얼굴 같네요. 아 그런가? 자, 콜라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걸 주셨거든요. 이게 인도에서는 코카콜라랑 펩시콜라랑 썸스업 이렇게 세 가지래요. 그 중에서 얘는 펩시에서 만든 약간 인도형 그 콜라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맛은 비슷한데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표현을 못하겠다. 펩시인데 그 펩시 특유의 그 탄산이 있잖아요. 탄산 맛. 그 탄산 펩시 맛인데 조금 더 계피 맛. 오늘 점심 나왔습니다. 썸즈업과 에그 프라이드 라이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집에서 해먹는 딱 그 계란볶음밥입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좋아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쉣. 진짜 멋있다. 죽여주죠. 지스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와, 진짜 미쳤다. 지금 이렇게 더운데도 저렇게 눈이 안 녹고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데 저게 지금 눈 바로 앞에 저 건너 마을에 그냥 산이 있는 것 같은데 체감은 뒷동산인데 저게 얼마나 높으면 눈이 저렇게 안 녹고 다 남아있을까요? 여긴 동네가 너무 예뻐. 이런 이 약간 유럽풍 느낌의 이런 벽돌하며 지붕하며, 물론 유럽이랑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유럽을 많이는 아니지만 다녀왔고요. 이탈리아 남부도 여행하고 왔고 다 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목적지인 지스파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히말라야 산맥을 정말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해발 3200m, 압도적인 자연 경관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곳으로 히말라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찬디가르에서 레 마날리 하이웨이를 이용해 라다크로 들어가는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라이더들이 중간 휴식지로 선택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히말라야 등반을 위한 고도 적응을 하기에도 적절한 높이라서 라이더뿐 아니라 백패커들과 사진 작가들도 정말 많이 머무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최고다 진짜. 이 비주얼이 너무 폭력적이야. 어이가 없어 진짜. 야, 이거 왜 개 두 마리가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실제로 비행기라는 거.
미쳤다 정말. 저는 로키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라이딩 두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아주 거만하게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스파에 있는 숙소고요. 해발 3,300m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샤워에도 좀 주의를 요하는 정도의 고도에 왔고요. 그래서 저도 미지근한 미온의 물로 빠르게 찹찹찹 샤워하고 바로 내일부터는 씻지 않는 걸로 마음을 먹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으쌰, 이건 너무 거만하니까 그만하고요. 레몬티래요. 레몬티 먹어봐. 와, 진짜 레몬티예요. 진짜 생 레몬을 말려서 다시 물을 넣어서 끓이면 이런 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맛있습니다. 저 레몬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맛있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뷰로 지금 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께 이 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튼 겁니다. 와, 미쳤죠? 이게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숙소 뷰예요. 문을 열면 바로 이 뷰가 보이는 겁니다. 진짜 끝장납니다. 정말 이게 지금 카메라로 담고 있지만 표현이 안 돼요.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카메라가 너무 고도로 발달해서 이게 표현이 안 돼.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감정이 나오질 않아. 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이고. 진짜. 이런 풍경 속에서 오늘 잠을 자고 내일은 이 지스파에서 파둠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파둠이 이 지스파가 속한 지역의 행정적인 그 중심지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실상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지금 7월이잖아요. 실제로 6월부터 9월 정도까지만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보통 다 눈과 비로 아예 그냥 길이 막혀버려서 지금 정도의 시간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 타임에 맞춰서 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내일은 150km 정도를 파둠까지 달려갈 예정인데 난이도가 이제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 한번 해주시고, 과연 제가 또 거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까지 같이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먹는 거 같이 보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기본적인 일정은 끝! 네, 라이딩 세 번째 날 지금 지스파에서 이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인생 항상 왜 이럴까요? 깨졌어요. 내 캐리어가 박살났습니다. 그냥 내가 든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도와주시는 분께서 들어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탁 던지시더라고요. 바로 깨졌어. 내 인생 왜 이러는 거야. 네, 라이딩 세 번째 날 지스파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라이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사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전히 제 짐은 박살나 있고요. 이제 그걸 돌아가서 어떻게 리패킹할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가는 코스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안 된다고 하고요. 거기서는 헬멧도 벗으면 안 된다고 해요. 뭔가 위험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설명 잘 못 들었네. 진짜 멋있다, 그죠? 진짜 멋있다. 숙소를 방금 나와서 이렇게 지금 가는데 그 잠깐의 뷰가 뭐 정신이 나갔네요, 정말. 자연스럽게 오프로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
장난 아니다. 오, 와우, 와우, 와우. 오프로드가 아니라 깨진 모드. 아, 이건 근데 안 깨질 수가 없겠어. 산이 저렇게 노출돼 있으면. 근데 또 저걸 막자니 또 아름답지 않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게 쫙 다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뭐죠? 그 안전망 같은 걸로 쫙 되어 있고, 또 앞에 안전석도 있고, 이러면은 너무 안전하겠죠? 근데 사실 이런 맛이 안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큰 곳을 그렇게 공사하려면 쉽지 않겠죠? 참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진짜 최고다, 최고. 어쩜 이렇게 멋있냐. 아직 겨우 3일차밖에 안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사실 저희 히말라야를 오기 전에 좀 겁을 먹었었거든요. 그냥 인도라는 그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거리도 멀고, 그리고 히말라야라는 그 장소가 주는 로망이자 압박감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거를 내가 가도 될까? 내가 과연 가서 1인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내가 갈까 말까, 가지 말까 진짜? 내가 이거 괜히 간다고 했나? 이런 소리도 했는데, 전 항상 그런 주의예요. 결국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계속 멈춰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솔직히 도전이라고 하기도 너무 사소하잖아요, 사실. 이거 여행인데, 프로그램인데, 나 혼자 무슨 내가 히말라야에 종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브랜드에서 본인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이런 모터사이클 문화를 확장하고 하기 위한 프로그램 행사인데, 겨우 이런 것조차도 내가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라고 해서 포기하면 난 결국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씨. 그래서 그냥 해보지 뭐. 필요한 거는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하고, 뭐 진짜 가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아 진짜 미안한데 나 못하겠다. 나 오늘은 그냥 차 타고 가겠다. 이렇게라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휴식을 멈추고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그룹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모래 조심. 모래가 더 위험해, 돌보다. 와, 예스, 쿨, 예스, 쿨. 계속 가속. 멈추지 말고 계속 가속.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내가 갈 곳을 보면서 RPM 멈추지 말고 계속 가속하면은 얘가 알아서 갑니다. 무게중심 좀 앞으로 두시고, 그리고 RPM 너무 높게 쓰면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금에서 탈 수 있으면 1단 쓰고 못하겠으면 2단, 너무 RPM이 높다 싶으면 2단 쓰고, 그렇게 하면서 가줘야 됩니다. 죽이네 씨. 바로 앞에 또 이제 린도의 택시가, 아니 버스가, 아니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와, 눈이다, 눈! 와, 눈이 있어. 말도 안 돼. 눈이 있어요, 여러분. 와, 제가 지금 그 만년설 있는 쪽으로 들어왔나봐요. 와, 진짜 멋있다. 신나게 달려서 오늘의 첫 번째 사진 포인트인 싱쿨라 탑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000m에 위치한 굉장히 높은 도로 포인트로서 인도에서도 손을 꼽는 최상급의 도산 패스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하는 도로 자체가 험해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고 5,000m가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래 머물면 위험하기 때문에 15분 안에 이동하라 라는 권고가 있는 지역입니다. 숨쉬기가 약간 평소랑 다른 정도? 여기서 이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내려갈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이는 뷰입니다. 이런 뷰. 와. 나이스 뷰. 첫 번째 코스, 첫 번째 사진 스팟 포인트를 나와서 두 번째 스팟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고. 지금 여기가 만년설이 있는 곳 주변을 가다가 보니까 진짜 시원하고요. 달라요. 공기가 단순히 시원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눈의 느낌이 납니다. 아, 정말 프레시하고 너무 좋다, 진짜로. 이 라이딩은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점심 스팟입니다. 캠핑장 겸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이런 뷰를 가진 캠핑장이 있다면 아마 예약이 1년치는 꽉 차 있을 것 같은 그런 뷰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비주얼이 조금 아쉽지만 맛은 있습니다. 맛있는 커리, 약간 매운맛. 메인 재료는 콩커리. 콩커리인데 약간의 자극적인 맛이 있는 콩커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반찬 같은 거는 이것도 커리인데 감자 커리. 요거 샐러드. 의외로 너무 맛있는 점심을 다 먹었고요. 이거 거의 사실 한국에 콩카레가 있다면 이 맛이지 않을까 싶은 맛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쉬었다가 다시 파둠으로 이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말이 드린 건 기분 탓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해발 4,000m에 올라오면 말이 느려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물을 마시는데도 한 모금이 너무 작아서 체하겠어요. 물 마시다가 살에 들려요. 맞아,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미쳤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점심 식사 이후로 이어지는 코스는 대부분 오프로드 코스였습니다. 고운 모래산을 끊임없이 주파해 나간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고산으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건조해서 모래먼지가 엄청나게 날리고 자연스럽게 헬멧 안으로도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그나마 이틀 전에 엄청나게 비가 내려서 좀 나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평소에 대체 얼마나 건조하다는 건지 정말 감도 안 올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모래산을 지나가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고운 모래가 깊어졌다 얕아졌다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히말라야 주행이 진짜 큰 장점이 뭔지 아시나요? 어차피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불안해도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 맛에 오프로드 타는구나, 이것 때문에 일부러 뒷바퀴를 날리면서 타는구나, 점점 이해가 됐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이 맛 아닙니까? 아, 오프로드의 재미가 붙으면서 완전히 익숙해질 때쯤 파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파둠은 해발 고도가 약 3,600m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잔스카 마을 중에서는 가장 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눈이 오는 겨울 동안은 비행기를 제외하면 외부와 이동이 사실상 단절되는 지역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유심물은 통신망 사용도 불가능하고 전기도 굉장히 불안정해서 정전이 정말 분단위로 일어난 곳이었어요. 카메라 배터리 충전 정도만 딱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오늘 라이딩 코스 자체는 비가 안 와서 그렇게 빡세지 않았거든요. 150km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풍경도 너무 좋고 잘 깔린 도로도 많고, 물론 오프로드 좀 있었지만 잘 깔린 도로 비중이 워낙 많았고, 오프로드도 뭐 우리나라에서 타는 그런 엔듀로 같은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옷꾸러지게 이렇게 됐다. 지금 여기는 현지 시각으로 3시 47분입니다. 저희가 9시에 출발했으니까 6시간 정도 걸렸네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고 점심도 먹었고 하니까. 점심 먹었나? 먹었지. 그런 거 봐서는 한 6시간, 5시간 반 정도 라이딩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다 탔다, 씨. 큰일 났다. 선크림 가져올 걸. 이렇게 햇빛 셀 줄 몰랐네. 일단 저는 좀 씻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씻고 내려오니까 내일 라이딩을 위한 브리핑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벽 5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바로 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자려고 누워있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엔 진드기와 냄새와 모든 것의 행연입니다. 아, 진짜 냄새가 너무 심하다. 내가 진드기는 그냥 소파에서 자는 걸로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태우는 냄새가 계속 나는데 이게 도주태가 이거 어떻게 자냐 이거.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쪽류라도 자려고요. 근데 여기는 바닥에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근데 냄새보단 나은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서 숨이라도 쉬어야지 이건 뭐 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제 레로 출발을 하는 날이고요. 오늘 코스도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새벽 5시 30분 오늘의 라이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둠에서 레로 향하는 코스는 이번 오디세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라이딩이 될 예정인데요. 우선 새벽의 풍경은 그것과 관계없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조금씩 동이 트면서 산에 한 면씩 빛이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산의 사이로 점점 들어가면서부터 오늘의 진짜 라이딩이 시작이 되죠. 지금부터는 100km 이상 오프로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슨 고대 이집트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가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때 바이크를 타면서 정말 이 영화 속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 이거 좀 벌려주셔야지 편해요. 오프로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뒤는 뭐 어떻게든 하겠지. 앞이 문제야, 앞이. 앞에 너무 가까이에 그게 상대방이 있으면 그거 칠까봐 아무것도 못해요. 내 페이스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앞쪽 페이스를 최대한 간격을 좀 내가 편한 정도까지 만들어주면서 운행을 하셔야 밑에주지 않고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씨. 미쳤다 이거. 우와. 우와. 아, 대박이다. 대박이야. 진짜 멋있다. 씨. 야, 정신 나갔어.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보기에는 막 코스가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포장이 잘 돼 있고 중간중간 오프로드가 길지 않아서 잠깐 집중하면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도의 다들 그런 구성입니다. 대부분이. 아, 진짜 미쳐. 와, 코스 미쳐 여기. 야, 이거 미쳐. 야, 이거 미쳐. 야. 여기 정말 멋지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 부분을 편집 없이 쭉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가장 재밌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코스였거든요. 그런데 모래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렌즈가 더러워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보인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뭐야? 천국이야? 이 바이크 타는 거 자체를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타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거는 그냥 계속 놀이동산이에요. 무한한 놀이동산. 심지어 이거 내 차도 아니. 물론 넘어뜨리고 하면 당연히 내가 그 수리비 지불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알라이트에 깔 순 없잖아. 마음이 너무 가벼워. 아, 진짜 짱이다 진짜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타고 있는 모델이 아마도 컨티넨탈 GT였을 거예요. 이 세퍼레이트 핸들이 순정으로 들어가는 카페레이서 바이크인데 솔직히 평지에서 타도 포지션이 편하지는 않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크를 타고 이런 도로를 다 극복하고 가더라고요. 물론 가끔 이렇게 바로 뒤에 가면 좀 답답하긴 한데 맨날 보면서도 정말 맨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야,
Woo! Woo! Yes!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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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shit! 여기는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돌이 무슨 스펀지처럼 막 푹푹 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왼쪽 오른쪽 막 산발적으로 꺼지니까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은 절벽이라 이 순간순간 오싹오싹 하는데 꽤나 긴장했던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리고도 오프로드는 계속되었는데요. 정말 멋진 풍경과 기가 막힌 도로 상황, 장렬하는 태양과 끊임없이 불어오는 모래먼지를 헤치면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오늘의 루트를 향해서 계속 이동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편해지려나 생각하면서 원래 루트의 중간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길을 출발한 새벽 시간 해당 도로에 낙석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낙석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희는 기존 경로를 포기하고 산을 직접 넘어서 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스의 길이와 난이도가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이때의 경험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높고 뻥 뚫린 곳을 바이크로 올라갈 수 있고 조망할 수 있는 경험은 정말 내 생에 한 번뿐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산 외곽에 이 도로 하나만 딱 만들겠다는 마인드로 그 부분만 깎아내버린 것 같은 이 도로는 안전 패스는커녕 이 도로의 외곽선조차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개방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이없죠. 지금 이 화면 어이없지 않아요?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건 더 어이없어. 와, 햇빛 진짜 세다. 야, 이거 실드 변색 실드를 뚫고서 타겠는데 얼굴이? 야, 이거 실드 안에도 선크림을 발랐어야 되나 봐. 여기가 아마 해발 4,000m가 넘는 도로였을 겁니다. 공기는 너무 차가운데 햇빛은 또 너무 뜨거워서 바람이 닿는 곳은 추울 정도로 시원하고 햇빛을 다 받는 부분은 계속 뜨거워지는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실제로 이날 얼굴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이때가 오전 11시 정도였습니다. 라이딩을 시작한 지 5시간 정도 된 타이밍이었는데 긴장도 풀리고 오프로드에 대한 감각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정말 이 맛에 히말라야에 오는구나 라며 완전히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고산에 가까워지면서 느껴지는 가볍고 차가운 공기 그리고 약간씩 느껴지는 기압으로 인한 가벼운 압박감이 오히려 저를 더 흥분시켰던 것 같아요.